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제 들어온 큐레이브드 대표 김성훈 또는 스티븐 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간 지는 한 7년 됐고요. 동남아에 있은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영광스럽게 최근 들어서 이제 신남방 정책 때문에 한국에서 동남아 또는 아세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드디어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아까 할망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동남아 아세안 하시는데 굉장히 나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현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타이밍에 그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그냥 뭐 change라는 단어 굉장히 두려운 단어죠. 근데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은 이 변화라는 단어를 굉장히 하나 획을 지워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요. 저는 유년 시절을 미국에서 한 10년 살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근데 이제 시작은 금융사에 시작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2007년도 8년도 그때 당시 베트남, 인도 이런 쪽에 확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뭄바이에서도 미래에셋 증권 전략팀 소속으로 그 뭄바이 그 법인을 설립하러도 갔었고, 근데 그런 그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지금부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더 많이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커리어의 제일 큰 전환점이 인시아드라는 MBA를 하면서 바뀌었는데요. 이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회사들은 제가 이제 독일계 회사 로켓 인터넷이라는 회사와 함께 그 만들었던 온라인 플랫폼들이고요. 뭐 오늘 말씀하신 거 생산 거점으로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좀 더 소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여행 숙박 중개업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잘로라라는 회사는 동남아 7개 나라에 가 있는 온라인 패션 이커머스입니다. 그리고 오피스웹은 B2B로 사무용품 이커머스를 하는 플랫폼이고요. 큐레이브드는 제가 6년 전에 창업을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1위 음식점 예약뿐만이 아닌 리뷰 검색, 컨텐츠, 뭐 프로모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 가지 특이점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해외 그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 굉장히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진상에 올라와 계신 분이 정보통신부 장관님이신데 이분께서도 한 2015년도에 2020년도까지 유니콘 1조 밸류에이션이 될 회사들로 지명을 44개 회사를 했는데요. 그 회사 중에 큐레이브드도 포함이 돼 있어서 한국인으로서 인도네시아를 대표해서 실리콘밸리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이랑 뭐 인도네시아 또는 아세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도 다시 와서 한국 콘텐츠나 TV 보면은 되게 재밌고 좋은데 한국 분들은 이렇게 TV를 하나의 새로운 정보 채널,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채널, TV를 보면서 어디가 맛있고 옷을 사고 어떤 건강을 챙겨야 되고 어디 가서 놀아야 되고 모든 소비 형태에 대한 컨텐츠를 TV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이나 인도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 회사 가는 길, 집에 오는 길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서 여기 새로 뭐가 생겼네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대중교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마다 상권이 생기고요. 각각 역마다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어디가 맛있다, 어디가 뭘 가볼 만하더라, 뭘 살 만하더라 하면 쉽사리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저는 음식 쪽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골목 식당을 요새 자주 보는데 뭐 하나 맛있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회사원 생활할 때도 생각해 보면 회사가 여의도에 있는데 쉽사리 주중에도 뭐 저녁을 신사동에 가서 먹는다거나 잠실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남아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전에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한국의 TGI 프라이데이스나 베니건스 이런 큰 브랜드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한국은 굉장히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맛집 이런 게 이제 작은 이런 것들이 커졌다면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의 이게 중요하다면 지금 동남아나 아세안, 인도 쪽은 사실은 이게 작은 곳보다는 조금 더 좀 더 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TV를 아무도 안 봅니다. TV는 그 소비 또는 그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만 TV를 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동남아나 이런 열대권에 계신 그 지역들이 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시지를 않으세요. 왜냐면은 뭐 일단 차로 다니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걷지를 않고 어디를 정해놓고 가게 돼요. 가다가 발견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이거는 이제 아세안이나 뭐 인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교통 지옥입니다. 네, 오토바이 굉장히 많고요. 차 굉장히 많이 막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인데 이게 그냥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헬마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로컬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뭔가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이런 제한적인 상황들을 감안하지 않으시면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특이한 남들이 모르는 맛집보다는 유명한 그런 큰 체인 그리고 더군다나 혼밥 한국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직 동남아 아세안 쪽에서는 여럿이서 먹는 그런 문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소비의 행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남아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바일 센츄리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더 나아가서 벤처 기업이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전이 됐다면 동남아는 지금 현재 발전한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2012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모두 블랙베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역사가 한 6년밖에 안 된다는 점도 새로운 현실이고요. 숫자로 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도네시아 2억 6천만 명인데 60%가 35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GDP per capita 3,500불 정도 되는데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근데 한 1억 2천만 명이 중산층에 속하게 된다는 보도고요. 21년도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사도 짧고 아직 소비 수준도 아직 안 됐는데 스마트폰은 벌써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디오 영상, TV 포함해서 비디오 영상을 보는 게 50%를 모바일로 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0분 이상을 모바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에서는 어린 친구들이랑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남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핵심 미디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트래디셔널 미디어 또는 예전적인 TV나 뭐 이런 쪽보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시간 소유가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마케팅이나 광고나 컨텐츠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 발전이 덜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말씀하신 분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동남아 및 인도네시아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니콘이 뭐 몇 개다 얘기를 하시는데 유니콘 기업은 모두 인도네시아가 있기 때문에 유니콘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빼면 유니콘이 아니죠.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두 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를 갈라놓고 있는데 이 라이드 쉐어링이라고 해서 교통수단 한국어로는 카카오 택시 같은 컨셉이죠. 그랩이랑 고잭이 있고요. 이커머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 있고 그다음에 그 모바일 결제 또는 디스카운트 또 두 가지 편으로 갈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배달 또 두 가지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큐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쪽이랑 일을 하면서 모두들 좀 더 활성화되게
광고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 이름은 뭐 한국식으로는 큐레이브드라고 발음하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큐레이브드로 발음하지만 영어식으로는 크레이브드입니다. 그 언어 기원은 크레이브드가 뭔가를 굉장히 원하는 거를 달성해 주는 건데요. 퀄리티를 붙여서 크레이브드로 정했고요. 지금 저희는 2013년부터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게끔 컨텐츠와 로케이션 베이스로 찾을 수 있게끔 모바일 플랫폼을 구현해 놓은 상태고요. 뭐 한국에서는 흔히 뭐 보시겠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유일하고 선봉적으로 이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음식을 찾을 때 제일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새 유튜브 스타, 유튜버 쪽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스타 스토리스 쪽에서도 지금 한국에서는 어린 친구들만 하는 거가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층이 다 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그 미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한국도 요새 많이 쓴다고 하던데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모든 자기 실생활 뭐 음식이 됐든 패션이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어딜 뭐 여행을 됐든 인스타그램 없이는 아예 얘기를 못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차도 막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도 제한적이고 하나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렸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걸어다닐 공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로케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레이브드라는 플랫폼은 지금 한 2천만 명이 월 리치하고 있는 닿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월 한 300만 명이 사용하고 지금 사진이 한 500만 장 정도 있습니다. 근데 특이점은 85%가 모바일입니다. 데스크탑으로 거의 안 쓴다는 점이고요. 지금 또 특이점은 저희가 한국은 뭐 그 가로수길이나 한남동이나 이런 좀 길 베이스로 이렇게 구성된 상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모든 시간을 몰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엑스나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그런 컨셉의 그런 곳에서만 보내고요. 그게 이제 한 35개랑 제휴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들과 프로모션 이벤트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지금 현재 10개 도시 한 4만 개의 음식점 그리고 한 13,000개 편의점 쪽이랑도 같이 일을 하면서 쉽사리 소비자들이 상품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러니까 뭐 소개해 주신 바처럼 2013년도에는 저희는 예약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을 예약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현지화를 점점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처럼 검색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파스타 맛있는 음식, 뭐 일식이 맛있는 음식 이걸 검색을 해야 예약을 해주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TV가 없다 보니까 그게 뭐가 맛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안 하고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검색을 안 해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지 하면서 이제 위치나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약간 AI를 써서 이제 좀 보여주게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사실은 이제 동남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아세안을 생각해 보실 때 특히 소비자 쪽은 파트너십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그 자리를 구축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들어오시는 한국 회사로서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인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 요 세 가지가 한국의 강점이고요. 이러한 강점들을 들고 와서 로컬에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인스타그램이랑 라인이랑 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좀 더 넓은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할 거, 주중에 가족들이랑 할 거 모든 것들을 커버하는 플랫폼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소상공인님들을 비롯한 큰 회사들, 한국은 뭐 SPC나 CJ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지만 저희는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오시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디스카운트를 주는 결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지나가자면 회사들이 일단은 그
본인들이 관리를 잘 못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인력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도와줄 플랫폼이 필요하고 저희 플랫폼은 이 많은 것들과 많은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하면서 컨텐츠와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쉽사리 그 위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추천도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결제 또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셜 미디어, 뭐 리스팅, 뭐 CRM, 페이먼트, 배달 그리고 디스카운트를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Make Life Taste입니다. 맛있는 인생을 만들자. 그래서 소비자가 됐든 사업자가 됐든 모두들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걸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결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는 이런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됐든 쇼핑몰이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이런 걸 한 곳에 모아놨고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특히 소비자 쪽에서는 프로모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지금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쪽에서는 돈을 보시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데 중장기적으로 자리를 잡으시면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뭐를 좀 생각을 하시고 아까처럼 행사가 됐든 저희도 올해 이제 한국 한류와 관련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상공회사에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기회들이 굉장히 더 많은 것 같고요. 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한국 관련된 거 뭐 할 거 없냐? 특히 음식, 뷰티 그리고 여행 그리고 당연히 뭐 드라마, 컨텐츠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모두 다 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곳에다 다 모아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이제 신난방 때문에 자카르타 오시면 이제 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몰에 이런 QR 코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QR 코드를 많이 쓰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가시면 QR 코드가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찍으셔야겠죠. 그래서 음식점들 앞에서도 다들 QR 코드가 있어서 프로모션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현지화를 통해서 아시안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말씀 주셨지만 그 10개 나라 굉장히 다릅니다. 그 문화적으로도 다르고요, 정치적으로도 다르고 그런 거기에 맞춰서 특히 소비자를 잡을 때에는 로컬 택틱을 통해서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